선생님들 안녕하세요. 그랑블루입니다. 네, 선생님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역 타로 강의가 시작되고요. 기초반 4주, 심화반 4주 이렇게 해서 총 8주 동안 저랑 주역 타로를 함께 하시게 될 겁니다. 제 강의 이제 수강해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오늘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셔 가지고 잠깐 안내를 드리면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숙제가 나갑니다. 어떤 숙제냐면요. 주역 타로 카드를 가지고 매일 데일리를 하는 숙제가 나가거든요. 근데 숙제를 여러분들에게만 시키지 않습니다. 강사인 저도 같이 해요. 그래서 8주잖아요, 여러분들. 8주 동안 저랑 매일 주역 타로 카드로 데일리를 하시면 졸업하시는 8주 후에는 거의 도사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주역의 64개 중에 거의 대부분을 몸소 여러분들이 데일리로 체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리딩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경험해 봤고 그 괴가 어떻게 나오더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단톡방으로 제가 그 그랑블루의 타로 세상 말고 네이버 카페를 하나 초대장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초대장을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매일 데일리 하신 거를 카페에다가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하는 4주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데일리 피드백을 다 하셨다! 그러면 제가 선물 드립니다. 네. 제가 그 개발하고 특허낸 타로 카드가 여러 종류 있잖아요. 르노르망 타로 카드도 괜찮고요. 페타로 카드도 괜찮고, 선생님 저는 주역 타로 카드 하나 더 받을래요 하시는 분들 주역 타로 카드도 괜찮습니다. 숙제 다 하신 분들은 그 어떤 카드든 원하시는 걸로 제가 선물 보내드리니까 열심히 데일리도 하시고 실력도 키우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도 첫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1강이나 2강 정도까지는 그 유튜브에도 강의 내용을 오픈하거든요. 그래서 그 잠깐 안내하고 주역 강의 들어갈게요. 예전에는요. 그랑블루의 타로 세상 이렇게 밴드에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떴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뜨지 않습니다. 지금은 멤버 수도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지금은 693명 어마어마하죠. 네. 그런데 지금 비공개 밴드라서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또 이런 말씀 하시는 분 계세요. 어머 선생님 그랑블루의 타로 세상 있던데요? 하시는 분들 이거 리더가 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만든 밴드 아닙니다. 네. 제가 이분께 여러 번 요청드렸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밴드랑 이름이 비슷해서 그쪽으로 착각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많다. 밴드를 없애주시거나 아니면 이름을 바꿔주십사 여러 번 요청드렸는데 답도 없으시고 막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밴드 아니지만 지금은 아예 저기에도 제가 같이 강의 안내나 이런 걸 저 밴드에도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들어가신 분들을 위해서 그 안에 제가 요렇게 글도 남겨놨어요. 그래서 잘못 들어오신 분들 여기로 잘못 들어가셨어도 아래에 요 초대장 타고 제가 운영하는 밴드로 오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비공개 밴드 들어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선생님들 계셔갖고 그 그랑블루의 타로 세상 지금은 비공개 밴드잖아요. 옛날엔 여기다가 제가 초대장을 올려드렸는데 그거 들어오기 쉽지 않고 에러 난다고 하셔서 제가 이번부터 바꿨습니다. 아예 제 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문자로 그랑블루의 타로 세상 초대장 보내주세요 하고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장 따끈따끈한 바로 생성한 초대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러면 에러 없이 들어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문자 주세요. 010-7635-4257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010-7635-4257번으로 문자 주시면 제가 들어오실 수 있는 초대장 바로 보내드릴게요. 자, 들어오시면요. 지금 저희 이거 하고 있어요. 다음에 어떤 강의 원하시는지 저희 투표 중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주역 타로 강의도 여기 보면 2탄이잖아요.
1탄에서 어떤 강의를 해 드릴까요? 하고 투표를 했었는데 1 위가 주역 타로 강의였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역 타로 강의를 듣고 계시고요. 지금 2탄 진행 중이거든요. 주역 타로 강의가 끝나고 나면 어떤 강의 해 드릴까요? 지금 투표 중인데 중요한 건 투표를 하시잖아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강하실 때 수강료 30%를 할인해 드립니다. 놀랍죠? 빨리 들어와서 해야 될 것 같죠? 네, 투표하시고 다음에 수강료 할인도 받으세요. 여기 지금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이것뿐 아니라 여기 보시면 제가 해시태그로 주역 타로라고 해놨어요. 안에 주역의 64궤에 대한 설명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일리를 하시는데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아우 갑자기 내가 지방을 내려왔는데 하나도 교재 구보가 안 가져와서 리딩을 할 수가 없네.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 들어오시면 다 있거든요. 여기 있는 거 보시고 리딩을 하시면 되니까. 네. 그리고 주역 타로뿐 아니라 그랑블루 르노르망 타로 카드에 대한 것도 카드 사진 그 키워드 이런 것들 들어가 있으니까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뿐 아니라 제가 워낙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한 14개의 강의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그 하나하나 클릭해서 보시는 거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 여기 들어오시면 아예 유튜브 바로 보실 수 있는 재생 목록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페타로, 서양 점성술, 점성술 주사위뿐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3탄, 4탄, 5탄 이렇게 시리즈로 재생 목록이 올려져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 카페인데요. 비공개 카페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 강의를 수강하셨던 유료 수강생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제가 들어올 수 있게 해드리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안에 임상 사례가 많아도 너무 많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3263. 짜잔. 놀랍지 않나요? 네.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에 올렸을 때 3100개라고 했었는데 그새 또 100 몇십 개가 더 올라갔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매일 수강생분들하고 데일리를 함께하는 호랭이 방이라는 또 단톡방이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단톡방에서 매일 9개에서 10개 정도를 제가 매일 데일리 임상을 하거든요. 네, 그거를 다 올리고 있어서 엄청 많고요. 안에 정말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이게 다 있습니다. 놀랍게도. 점성술 주사위, 심볼론, 오쇼젠, 팩타로, 주역타로, 주역 주사위, 호로스코프 벨린, 그리고 흔히 보기 어려운 자미두스 타로의 임상 사례도 들어있고요. 르노르만까지 완전 종합 선물 세트죠.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지금 여러분들은 주역 타로를 수강하시지만 주역 타로 말고도 다른 타로 카드들 어떤 임상 사례가 있었나, 그 카드가 실전에서는 어떤 키워드로 쓰여졌나 다 보실 수 있어요. 아마 이 3천 몇백 개 보시다가 지치실 정도로 많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편하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수강하시는 여러분들께는 제가 강의 끝나고 단톡방으로 초대장을 보내드릴게요. 그거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에 준마술로 검색하면 되는 건 이제 너무너무 다들 잘 아시죠? 지난번에 제가 올렸을 때보다 구독자 수가 늘었습니다. 지금은 1830명 정도 되고요. 동영상도 또 늘었죠. 180개 넘는 동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월, 수, 금 일주일에 3번 제가 서양 점성술 기초반 강의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보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꼭 부탁드립니다.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정말 많은 강의 있어요. 제가 워낙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팩타로, 심지어 여러분 MBTI도 있어요. 놀랍죠? 네. 그것뿐 아니라 벨린도 있고 주역 타로도 있고 르노르망도 있고 너무너무 많으니까 자미두스도 있고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거 마음껏 보시고 공부하세요. 자, 제가 아까 14개 강의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꾸 하다 보니까 강의가 점점 늘어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주역 타로 강의도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요렇게 기초, 심화 분리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한꺼번에 했는데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전 사례를 좀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요런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부터 심화반은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심화반에서는 실전 사례 위주로 여러분들이 현업 계신 분들이 바로 손님한테 적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 어떤 강의든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강의 관련 문의는 아까 초대장 받는 그 번호랑 동일합니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수강생들은요, 굳이 제가 강의할 때 뭐 화면 캡처하거나 녹음하거나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단톡방으로 제가 알아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파워포인트 화면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단톡방으로 다 보내드리고요. PDF 파일도 강의 끝나자마자 바로 보내드리니까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편하게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강사인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네, 정말 좋죠. 예전에 제가 다른 강의 들으러 갈 때는 선생님 눈치 보면서 막 몰래 녹음하고 막 어떤 선생님 또 녹음도 못하게 하시고 막 그랬었는데, 네,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다 촬영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비공개 밴드 초대장을 따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강하시는 수강생 분들은 강의 듣는 내내 언제든 복습하실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수강 못해서 아유 어떡해요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네, 편안하게 공부하세요. 자, 그럼 이제 안내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주역 타로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주역의 개요부터 시작해서 들어갈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그랑블루의 주역 타로 카드를 구입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요 카드를 받으셨을 거예요. 자, 주역은 64개의 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카드를 보시면 짜잔 더 들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실까봐 미리 안내드리는데요. 버리실까봐. 네, 그래서 제가 걱정돼갖고. 자, 여러분 기본으로 들어있는 64장의 주역 타로 카드는 갖고 계시고요. 추가로 들어있는 4장의 카드가 있어요. 추가덱인데요. 이거 버리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64장의 주역 타로 카드로 상담을 하시다가 한 장이라도 분실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 분실한 그 카드 한 장 때문에 또 구입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요 추가덱을 활용해서 그 빠진 그 카드를 대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뒷면을 보시면 뒷면이 다 똑같아요. 예, 그럴 때 쓰라고 들어있는 여벌의 카드니까 버리지 마시고요. 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아유 카드 언제 잃어버릴지도 모르는데 무슨 그러실까봐 제가 안에다가 짜잔 이렇게 유용한 정보를 또 넣어놨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저랑 같이 데일리 숙제 하실 때 내가 뽑은 이 괴가 좋은 괴인지 나쁜 괴인지 긴가민가 하실 수 있잖아요. 당황하지 않고 추가된 여기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친절하게 대길괴인지 소길괴인지 병괴인지 소흉괴인지 대흉괴인지 대흉 중에서도 정말 어렵다는 아주 악명을 떨치는 4대 단계 안에 들어가는지 한눈에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버리지 마시고 책상 유리 밑에 끼워놓고 수시로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뿐 아니라 변괴에 대한 설명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배합계, 호계, 도전계, 착존계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요. 요거는 심화반에서 심도 있게 다룰 거니까 기초반에서는 쓰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버리시면 안 돼요. 잘 갖고 계셨다가 나중에 심화반 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주역 이러면 보통은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어렵다는 걸 약간 그 선입견을 많이들 갖고 계시거든요. 주역은 캐캐 묵은 고전이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 주역을요, 여러분들 어렵게 공부하려고 하면요, 진짜 평생이 걸릴 수 있는 공부예요. 왜냐면 이 주역의 그 깊이가 정말 끝도 한도 없거든요. 평생을 주역 연구에 바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배워가지고
내담자한테 상담할 때 써먹어야 되는데 평생 걸리면 선생님이 이걸 언제 씁니까? 이런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단기간에 주역을 배워서 이제 바로 활용하실 수 있게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제가 알려드리는 이 주역 강의는요, 그 주역의 그 효 하나하나 깊이 있게 들어가는 강의는 아니에요. 현업에 계신 마스터분들이 바로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정말 그 실전 위주의 주역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역? 하고 누가 물어본다면 자, 주역은요, 요렇게 되어 있죠. 두루주자에 바꿀역자, 요렇게 주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루주자는 어떤 의미인가? 보편적이며 천지사방을 포함한다는 공간적인 의미도 있고요. 주나라 때라는 시간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로 제 강의는 항상 출처를 밝힙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에 어느 책, 몇 페이지까지 싹 다 제가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을 때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오른쪽 위에 출처가 있으니까 나중에 공부하실 때 참고하세요. 네. 자, 그리고 바꿀역 혹은 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계속 바뀐다. 세상에 바뀌지 않는 것은 없다. 약간 그런 의미를 깔고 있는데요. 때에 따라 변화한다는 시간적인 의미, 장소에 따라 변화한다는 공간적인 의미, 그리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는 보편적인 의미까지 다 담고 있는 게 주역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위키백과에서 주역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뜹니다. 유학에서 삼경 중 하나로 삼은 경전으로 세계의 변화에 관한 원리를 기술한 책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뭐라고요? 변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계속 변화한다는 그걸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주역괴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네, 나중에 다양한 변화를 하게 된답니다. 자, 주역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을 뚝 하고 떨어져 가지고 완성된 건 아니었어요. 진짜 오랜 세월을 거쳐서 완성이 됐는데요. 제가 타로 강의를 여러 개를 하잖아요. 뭐 주역 타로뿐 아니라 다양한 타로 강의를 하는데 제가 그 리딩이 정말 애매한, 뭐 예를 들어 꿈자리가 애매해서요, 막 이런 거 상담하실 때 도대체 어떤 타로 카드를 써야 될까? 그럴 때 정말 난감할 때 저는 오히려 이 주역 타로 카드가 좀 더 명쾌하게 답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역사가 워낙 오래됐고 이 주역 궤 안에 못 담을 내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양한 타로 카드를 만나보시다 보면 요거 조금 부족한데? 요런 거 있잖아요, 왜? 왜 요런 의미의 카드가 안 들어있지? 뭐 예를 들어 페타로를 하는데 요 의미가 없어서 좀 리딩이 좀 막히네. 뭐 요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역은 거의 완벽합니다. 네. 없는 게 없어요. 정말. 네. 그래서 선생님, 이건 도대체 어떤 카드로 상담을 해야 될까요? 난감하실 때 저는 주역 타로를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한번 써보세요. 주역이 선입견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주역에 어렵다는 선입견만 딱 버리면 오히려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주역 타로 카드 아니고 그랑블루 주역 타로 카드라면 더 쉽죠. 왜? 안에 길흉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색깔만 보시면 길한지 흉한지 한 방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미리 당부 드리는데요. 절대로 아무리 친한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단골 손님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이거 색깔로 기흉을 바로 알 수 있어요 하는 비밀을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영업 비밀을 밝히는 순간 여러분들이 피곤해집니다. 네. 거기 길흉이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익히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주변 카드들의 상황이라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역이 그 궤 안에 길과 흉을 다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길한 의미로 리딩이 될 때도 있고 흉한 의미로 리딩이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정말 좋은 카드지만, 너무 좋은 카드지만
너무 지나치게 좋으면 되려 그게 흉이 되기도 하는. 네. 그래서 주역은요.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경거망동하지 말라. 이런 이제 조언을 줄 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기왕이면 김흉을 알고 계셔도 절대로 네, 누군가에게 영업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 주세요. 미리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주역이 어떻게 완성되어 갔나? 과정을 한번 볼게요. 역사가 어마어마하죠. 5천여 년 전. 와, 놀랍습니다. 5천여 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니. 자, 그때 괴를 그렸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 만물을 살펴갖고 팔괴를 그때 만들었다고 하죠. 자, 그리고 나서 2000년이 지나고 나서 3000여 년 전에, 와, 놀랍다. 그쵸? 아, 얼마나 오래된 역사인가. 볼 때마다 진짜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자, 그때 괴사와 효사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문왕이 괴에 대한 해설로 괴사를 짓고 아들인 주공이 효사를 짓고 그래서 부자지간에 이 주역을 열심히 다듬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세월이 흘러 2500여 년이 지난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공자님이 등장하십니다. 네, 이 주역에 대해서 10가지 방법으로 주석을 달아 10익을 지었다고 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주역은 삼성일심으로 만든 동양 최고의 철학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자님이 가죽으로 엮은 책을 3번이나 헤어지게 만들 만큼 심취했던 주역, 뭐 이런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그 주역이 사라질 뻔 했었답니다. 이런 일이 있었지요. 공자님 사당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후세에 한 사나이가 내 사당에 들어와 모든 유품을 다 부수고 사구 평대에서 죽으리라 하고 남겨져 있다고 하죠. 공자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측하셨던 겁니다. 자, 도대체 이 후세의 한 사나이 누구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채팅창을 한번 보고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앞으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신다면 당황하지 않고 채팅창에다가 점점점 점 3개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 와중에 또 정답을 남겨주신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네, 자 정답은요. 따단 이 사람이었어요. 진시황이었습니다. 이 진시황이 막 그 불로초 차다 댕기고 막 이랬던 얘기 엄청 많이 들어보셨죠. 네, 내가 이 권력을 어떻게 하면 오래 유지할까 이제 그 고민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권력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래 살아야죠. 온 천하가 내 건데 이 좋은 세상을 놔두고 죽고 싶겠어요? 오래 살려고 몸에 좋은 건 다 찾아 먹으려고 했겠죠. 뿐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오래 유지할 것인가 궁금했을 테니 점을 보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진시황의 분석 ing류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면 내 자리를 유지하기 힘들 테니 똑똑하지 못하도록 책을 다 불태워버려야겠다. 그리고 책을 싸그리 다 불태웠는데 태우지 않았던 책이 있었죠. 네, 점 보는 책, 건강 관련된 책, 요런 거, 그런 것만 태우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역이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위장을 합니다. 점 보는 책으로. 그래서 오늘날까지 주역이 살아남아서 전해질 수 있었던 거죠. 뭐 주역의 대가들은 워낙 많으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이분들 못지않게 이제 내일부터 아침마다 주역괴를 뽑아 보시면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미리 점쳐보실 수 있는 8주 정도 하시잖아요. 나중에 거의 도사 되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괴를 원래 이 괴를 뽑는 그 방법이 있어요. 되게 복잡해요. 그 대나무 짝대기 같은 걸 가지고 왼손 갔다 오른손 갔다 이렇게 옮기면서 괴를 뽑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요즘 우리는 다 바쁘잖아요. 그렇게 괴 뽑을 사람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운전하면서 어떤 일이 딱 생각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법을
앞차의 차량 번호를 가지고 바로 네, 답을 얻습니다. 가능합니다. 어떻게? 주역 64개를 다 알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러분들한테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참고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역의 1번부터 64번까지 궤를 다 외우게 하거든요. 그래서 몇 번 무슨 궤 이렇게 외우게 만듭니다. 근데 이렇게 강의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몇 번 무슨 궤를 다 알고 계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게 가능하거든요. 앞차의 번호만 보고도 무슨 궤인지를 바로바로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궁금해하는 어떤 내용에 대한 답을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뿐 아니라 전화번호, 차량 번호, 뭐 여러분들 왜 번호 골라야 되는 일들 많잖아요. 그럴 때도 주역의 좋은 궤의 조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갖고 활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궤 번호를 외우고 계시면 다양하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저 주역 하나도 몰라요 하시는 분들 여기도 계시겠죠. 네, 오늘도 강의 들어오기 전에 선생님 저 주역 하나도 모르는데 어려우면 어떡하죠? 걱정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 주역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이건 압니다. 따단! 태극기에 들어있는 건, 곤, 감, 리는 다들 들어보셨죠? 자, 여러분들 주역의 8궤 중에 우리는 이미 4개의 궤를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요? 태극기를 알았던 그 순간부터. 다만 뭐가 건이고 뭐가 감이고 잘 몰랐을 뿐 건공감리는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죠. 이제 배우면 되죠. 네, 괜찮습니다. 모르셨던 분들 이제 배우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일단 중앙에 있는 태극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주역을 배우려면 이 철학상 들어가는 몇 가지 요소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태극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에서 말하는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는 본체로서 하늘과 땅이 아직 나뉘기 전에 이 세상 만물의 원시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자, 요 태극에서 분리가 됩니다. 아까 우리 태극을 했고 이제는요. 그 태극에서 분화돼서 음과 양으로 세상이 나뉘었죠. 자, 양으로. 자, 태극에서 양분인 것으로 양은 하늘, 남자, 위, 정신, 해 등을 나타내고 음은 땅, 여자, 아래, 육체, 달 등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음양은요 여러분들 상대적인 거예요. 뭐 그 체력적인 거 이런 거에서는 남자가 더 강할 수 있겠지만 그 부드러움을 따지자면 여자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과 음은요 상대적인 것이다 라는 거 딱 이렇게 뭐예요 하고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상대적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음양에서 또다시 나뉘는데요. 음양에서 음과 양으로 다시 양분된 것으로 태양, 소음, 소양, 태음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태극에서 양과 음으로 크게 나뉘어졌고요. 여기에서 또다시 양음, 양음 이렇게 나뉘는 거죠. 자, 요거를 사상이라고 하는데 자, 요걸 그대로 가져갈게요. 자, 큰 양에서 작은 양이 나온 이것을 태양이라고 합니다. 다 양밖에 없으니까. 그쵸? 자, 큰 양에서 작은 음이 나온 이것을 소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큰 양에서 음이 조금 나왔네? 소음. 요렇게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큰 음에서 양으로 나뉘는데 자, 양으로 나뉜 건 소양. 양이 작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다 음과 음으로밖에 안 되어 있죠. 태음. 요렇게 기억하시면 4개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음양의 구성인데요. 지금은요. 태극기를 보시면 기다란 짝대기와 짧은 짝대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요. 기다란 짝대기가 아니라 이렇게
점점점 3개로 하늘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땅은 2개로 표현을 했다고 하죠. 자, 요렇게 3개로 표현한 이건요. 소통, 연결, 이어짐 요런 걸 나타내고 2개로 된 이건 불통, 단절, 끊어짐을 나타낸다고 하죠. 자, 그런데 점점점 이렇게 3개로 하지 않고 나중에는 쫙 이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천인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맨 아래가 지, 중간이 인, 맨 위가 천 이렇게 해서 천인지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쭉 길게 연결되어 있는 이것을 양효라고 부르고요. 짧게 2개로 끊어져 있는 이것을 음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양효, 음효라고 했을 때 어떤 거지? 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아까 태극에서 양음이 나뉘고 다시 양음, 양음, 또 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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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음. 계속 양과 음으로 나뉘기밖에 안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놀랍게도 팔기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놀라셨나요? 네. 이 8개가 만들어진 원리는 너무 쉬워요. 그냥 음양으로 계속 나뉘어졌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요 8개가 나뉘어진 요 8개의 궤, 본격적으로 요 8개를 한번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